안녕하세요. 빈지타로의 민지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9월 9일 인천 부평 일대에서 진행한 퀴어 문화축제에 부스로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면 타로를 진행하고 많은 분들과 인사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쁜 날이었습니다. 어제 이후로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영상을 게으르지 않게 찍을 수 있는 빈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금 일대가 조금 이렇게 시끌시끌했잖아요. 무대에서 이제 들리는 소리 너머로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을 좀 과하게 썼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자주 하는 직업도 아니고 좀 말을 자주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막 이렇게 쏟고 나면 목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진행을 하는데도 목소리가 조금 나간 게 눈에 보이는데 귀에 들릴 수도 있지만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미리 카드를 뽑아 놓으려고 뽑아 놓은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갖고 있던 카메라로 한번 찍어 볼까 해서 이제 카드를 다 뽑고 두 번째 카드까지 다 진행을 했는데 맙소사 카드 막 하다가 카메라가 한 30분 찍히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반 분량을 이미 찍었지만 어쩔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패드로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뽑아둔 거니까 그냥 눈에 들어오시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재회운이에요.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혹은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 재회가 하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재회운, 흐름, 그리고 상대의 속마음 이런 것들을 봐드릴 예정이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서 재회가 100%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재회를 위한 여러분들의 행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놓인 4개의 카드 중에 눈에 들어오는 거 딱 하나 선택해 주셔도 좋고요. 혹시라도 2개의 카드가 들어오신다면 2개의 카드를 모두 리딩을 들어보신 뒤에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개 카드 중에 하나 선택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카드 선택 마치셨을까요? 그러면 1번 보라색 카드부터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 원석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힘이 없는 목소리라서 되게 리딩하는 게 굉장히 민망하네요. 힘이 없는 게 아닌데 숙취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발언 괜찮을까요? 저의 숙취. 어제 퀴어 문화축제 끝나고 되게 그렇게 많은 이쪽 분들을 만나고 퀴어 분들을 만나서 뭔가 타로를 진행하고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인사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오랜만이었어요. 제가 10대, 20대, 10대 그쯤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일 같은데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저의 기력을 간과한 모양입니다. 자, 1번 분들은 뭔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닌 느낌? 헤어지신 건 맞는 것 같은데 헤어지신 뒤에
아직도 서로를 조금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두 분 다 끊어질 듯 하면서 끊어지지 않은, 혹은 뭔가 끝난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이 답답한 게, 왜 이렇게 행동해요? 답답해요. 이게 아니라 두 분의 모습 자체가 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일단 두 분의 과거 흐름을 한번 보자면요. 좀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이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 연애를 했거나 어느 정도 만난 시간이 조금 되신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짧게 만났거나 잠깐 스쳐가는 인연 느낌은 아닌데, 아마 헤어지기 전부터 두 분이 조금 길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에게 충실하지 못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서로에게 충실했고 서로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지만, 우리가 힘을 다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기서 더 이상 새로움을 추구하지 못하고 더 발전을 할 수 없다라는 느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힘이 없다, 힘을 다했다. 그래서 서로 조금 이별을 좀 스무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별이 어디 있으며 좋은 이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은 언제나 아프고 언제나 슬픈 법이죠. 근데 또 사실 두 분은 이별을 받아들이시면서도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라는 안도감은 들었을 것 같아요. 좀 내 마음 자체가 더디기 때문에, 내 표현 자체가 더뎌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힘을 다했기 때문에, 좀 뭔가 느린 관계의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들처럼 뭔가 둘이서 막 헤쳐나가는 그런 연애를 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해진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처음엔 좀 좋았겠죠.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변화라는 이름이 굉장히 반가웠을 수도 있어요. 뭔가에 얽매여 있다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 라는 느낌으로 조금 반가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자, 상대방 분 카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상대방 분은 굉장히 단호하신 분이네요. 단칼에 딱 잘라내시는 분이에요. 되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 탁 잘라내셨을 것 같은데, 이별은 이별이다. 내가 힘든 건 힘든 거지만 우리의 이별을 물리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생각은 없다. 서로 더 이상 힘들지 말자 라는 식으로 이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시던 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사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이분도 조금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이별을 이겨내고 본인의 생활로 돌아가야 할지, 어떤 변화를 다시 한번 야기해야 할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망설이셨고 아직까지도 좀 고민을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1번 분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랬던 기억을 조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원체도 사랑이 많고 굉장히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이에요. 물론 끝은 끝이다라는 게 그런 모습이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질질 끌지 않고 뭔가 미련이 남아서 상대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분 같아요. 단호하지만 굉장히 한편으로는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랑이 굉장히 크고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소모하는 즉시 잘라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 소모를 했는데 거기서 더 파서 내가 마이너스 빚을 내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내 애정을 그렇게 빚내는 느낌으로 상대한테 쏟아부으면, 사실 저는 이건 진짜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한테 있어서 되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에게 못할 짓이다. 이 상대방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1번 분이 보시기에 이 상대방이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잘 맞게, 걸맞게 잘 꾸미는 분이셨을 것 같고, 주변에서도 인기가 좀 많았을 거예요. 주변을 두루두루 잘 챙기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도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공허함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어요. 1번 분을 챙겨주던 모습, 1번 분을 이제 생각해주던 자신의 모습, 사랑했던 모습, 사랑했던 그 순간의 추억, 기억, 막 이런 것들에 조금 후폭풍이라고 하죠. 우리는 후폭풍. 그런 것들이 조금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번 분의 상대 같은 경우는 이 재회를 바란다라는 느낌보다는 1번 분을 아직 다 떠나보내지 못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손을 먼저 내밀면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손을 잡을 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단호하다는 그 점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연애적인 면에 있어서는 본인도 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지, 누굴 만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줘야 할지. 왜냐면 이전에 1번 분과 헤어졌던 그 순간의 아픔이 이분은 다 지워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1번 분의 속마음, 현재 상황을 보자면 1번 분이 조금 더 이별의 후유증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이 상대방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 상대방이 1번 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진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마약 같은 가시나 이런 말 하잖아요. 물론 전 가시나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좀 상대를 많이 좋아하고 애틋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최선을 다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상대에게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본인도 안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간 관계,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하는 사이, 이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인력으로 되지 않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고 마음이라고 하죠. 그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번 분은 상대방에게 사실 어떻게든 관심을 받고자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회를 위해서. 재회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래서 조금 답답해요. 왜냐면은 어떻게든 용기를 내서 다가가면 되는데 1번 분 자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요? 라는 걸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재회를 위해서 상대에게 다가간다. 이거는 사실 방법은 없죠. 그냥 일단 연락을 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반복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부터 얘기를 나눠야 하는데 사실 1번 분이나 상대방이나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두 분 자체의 재회는 된다 안 된다의 느낌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래요. 두 분이 재회를 하신다고 해도 당장의 그 선택에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이전과 다를 거 없는 모습으로 재회를 하게 된다면 두 분은 또 한 번 서로의 그런 미적지근한 관계에 혹은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만족하면서 연애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을 감당할 수 없을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런 무수한 것들을 좀 두 분이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두 분이서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조율을 하면서도 사실 계속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두 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재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혹은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은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을까? 이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연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재회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 재회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만큼 시간을 쌓아오기도 했고 그만큼 두 분이서 서로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분이 재회를 할 수 있을지 하반기 흐름을 보고요. 가능성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재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재회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재회를 했을 때 두 사람이 정말 더한 것들을 바라지 않고 일단 서로의 재회와 서로가 다시 만난다라는 그 사실에 집중한 채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문제거든요. 이번 하반기 흐름, 그리고 두 분이 재회를 할 수 있을지. 재회는 가능하겠네요. 재회는 가능한데, 자, 재회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냥 두 분이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서로 정말 좋아하는 마음, 서로 아끼는 마음, 서로 향하는 마음, 갈구하는 마음만 그대로라면 재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여러분이 손을 먼저 내민다면 잡을 수 있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카드는 말을 하거든요. 과연 그게 정말 두 사람에게 옳은 길일까? 맞는 길일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두 분 자체가 관계 발전,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 우리의 지금 모습보다 훨씬 더 나아가는 미래,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굉장히 크세요. 그 미래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크시고요. 자리를 잡아야 돼. 우리는 안정적이어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사실 커플들이 모두 안정적인 미래를 바라는 건 맞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가 있을까요? 갈 때조차도 흔들립니다. 뽑히지만 않을 뿐이에요. 그 뽑히지 않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번 분이나 상대방이나 서로 조금만 흔들려도,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뭔가가 안 맞아도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만나서 얻은 것들, 우리가 만나서 생긴 그런 긍정적인 신호들, 긍정적인 결과들, 변화들만 바라봐도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두 분은 너무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보탬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만 보면서 아파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재회 가능성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마음에 어느 정도 짐이 되는, 그리고 좀 부담이 되는 힘든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왜일까요? 두 분 사이에 뭔가 누군가가 하나 있는 것 같은 삼각관계의 느낌이 들기는 드는데, 누군가 있는 걸까요? 이건 사람이 아니네요. 사람이 아니라 두 분의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기회를 잡았을 때, 재회의 기회를 잡았을 때 과연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분 사이가 확실하게 더 다져질 수 있도록 두 분이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고비가 있다는 얘기죠. 두 분이 재회를 하더라도 고비는 분명 찾아옵니다. 저는 1번 카드를 뽑으신 분이, 보라색 원석을 선택하신 분이 재회의 가능성은 없진 않다. 그러나 고비는 찾아올 것이고, 두 분은 발전을 위한다라는 명목 하에 너무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와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바라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리딩 결과를 드립니다. 상대방도 1번 분을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연락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혹은 건너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재회로 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조금의 그런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글쎄요. 저는 1번 분이 조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랑 하나만 믿고 이전과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연애를 하고 싶어서 이분과의 재회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사귄 날에 비해서 너무 사귄 날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사귀었던 시간 동안, 만나던 시간 동안의 그런 애정, 사랑, 그리고 내가 받은 것들, 내가 준 것들, 이런 것들에 벗어나지 못해서 당연히 내 옆 사람은 그 사람이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 재회를 바라는 것인지, 사람인지 사랑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재회운은 언제나 리딩을 할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해요. 제가 무조건 좋은 얘기를 할 수 없는 리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이 재회원을 미루다 이번에 하게 된 건데, 첫 카드부터 뭔가 좋은가 싶다가 리딩 마지막에 이렇게 좀 뭔가 마음 아픈 대답이 됐는데요. 정말로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슬픔과 아픔까지도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 사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딩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도 1번 카드가 리딩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희망을 놓지는 말아주세요. 저의 카드 리딩은 그저 제너럴 리딩일 뿐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1대1 상담이 훨씬 정확하고요. 그보다 더 정확한 건 1번 분이 알고 계시는 이 상대방의 모습이고 1번 분이 믿고 있는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끈끈함과 이제까지 시간에서 쌓아온 유대감입니다. 절대로 이 카드 타로 결과를 맹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직감, 여러분의 생각, 이제까지 겪었던 시간 속에서 시간 속에 녹아있는 그런 두 분의 이야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카드에서 뵐게요. 자, 2번 카드 노란색 원석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목소리가 되게 신경이 쓰이네요. 제가 목이 가는 일이 되게 흔치가 않은데 오늘 그 흔치 않은 일의 상황을 여러분께서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 분들은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요, 싸우면서 큰다. 애증도 사랑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두 분이서 막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자잘하게 되게 좀 사귀는 시간 동안 뭔가 서로 부딪히는 일이 더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과거의 흐름 카드를 보면요, 그런 모든 다툼에서 비롯되는 건 누군가의 욕심이었고 누군가의 좀 뭔가 강경한 그런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경한 믿음, 강경한 좀 결정, 좀 한 사람의 욕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분은 1번 분들이랑은 좀 다르게 2번 분들은 천천히 이게 무너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한 번에 확 와르르 무너진 것 같거든요. 사이 자체가 이렇게 금이 조금씩 가다가 깨진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쨍그랑하고 깨진 느낌이에요. 사실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깨지는 순간에도, 야, 내가 헤어지는 게 맞나? 우리가 진짜 헤어지는 거야? 이렇게 헤어져도 괜찮은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고민은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와중에도 잘잘못을 좀 따지셨을 것 같거든요. 이게 맞다 아니다, 틀리다 맞다 옳다 아니다, 이런 되게 쓸데없는 불필요한 신경전 혹은 흑백 논리를 자꾸 이렇게 두 분이 서로 좀 이렇게 주고받고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야, 너는 진짜 헤어지는 순간에도 그러냐?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좀 고집을 부리고 완강하게 나의 의견을 주장하고 욕심을 부리고 했던 건 오히려 이번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방 분 카드를 보면 상대방의 속마음 혹은 상대방의 모습이에요. 좀 나를 배려해주지, 이해해주지, 나를 조금만 더 품어주지, 보듬어주지, 이런 안타까움, 아쉬움이 좀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것마저도, 그것조차도 나의 욕심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로 이 상대방에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짐을 지어줘서 이 상대방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게 나의 욕심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라는 현타 비스무리한 걸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얻은 것보다, 그리고 2번 분이 뭔가 얻어낸 것들, 2번 분에게 준 것들보다 뭔가 좀 뭐랄까 자꾸 후회하는 모습이 보여요. 좀 내가 얻지 못한 것들, 내가 갖지 못한 것들, 내가 주지 못한 것들, 그리고 내가 끝까지 본인이 끝까지 이번 분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미련, 후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재회를 바라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재회를 원한다고 하면 재회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지만 좀 뭐랄까 이번 분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다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인데 과연 우리가 재회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충족되는 사람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번 분의 카드를 보면 사실 이분과 싸운 시간은 굉장히 길고 좀 그러니까 뭔가 길다는 게 뭐 오래 만났다. 생각해보니까 이 카드가 4장이나 뽑혔네요. 길다던가 뭐 오래 만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친구 사이에서 발전을 했을 수도 있고요. 썸을 좀 오래 탔을 수도 있고요. 뭔가 지켜봐온 시간이 조금 긴 것 같아요. 두 분의 역사가 좀 있어요. 근데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뭔가 본인이 혼자 계속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분이. 내가 이렇게 참아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이끌어와서 우리가 여기까지라도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황제 카드가 있고 왕 카드가 있죠. 왕 카드 같은 경우는 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럼 뭐가 있는데 한번 말해봐. 내가 바꿔볼게 라고 남의 의견을 수용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약간 좀 폭군 정도? 폭군까지는 아니고 독재자 느낌이에요. 독재자 느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의견 정도는 수용해볼게, 얘기해봐 라는 느낌이라면, 황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황제가 폭군이겠네요. 폭군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의견을 말했는데 그게 수용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저희 고양이가. 네. 황제 같은 경우는 그 의견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의견을 딱 피력을 하는 순간 네가 뭔데?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아? 라는 생각으로 이 상대의 의견을 묵살시켜버립니다. 그만큼 고집도 세고 굉장히 자존심도 강해요. 본인의 신념도 굉장히 굳습니다. 좋게 말을 하면 나의 신념이 곧고 나의 뭔가 확신이 뚜렷해서 나의 자아가 굉장히 굳게 잘 서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뒤흔들 수 없는 아주 굳건한 단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이렇게 연애 관계에서 황제 카드가 나온다는 건 상대의 의견보다 내 의견이 더 중요하고 상대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조금 더 중요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제가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이번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죄송하기는 한데 카드가 그렇게 나와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분들은 본인들이 추구하는 연인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이상향, 연인이라는 이름의 이상향, 목표,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금 힘들게 하진 않았을까, 상대방이 조금 지치진 않았을까, 부담을 갖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상대를 너무 휘둘렀어요. 상대가 본인한테 너무 휘둘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또 답답한 거예요. 왜 너는 너의 주관이 없어? 왜 네 줏대가 없이 그렇게 나한테 자꾸 맞춰주는 거야? 라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이번 분이 그렇게 뭔가 본인의 의견을 자꾸 피력하고 본인의 의견을 그렇게
강조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왜냐? 사랑하니까. 근데 이런 모습에 상대방이 좀 지치지 않았을까? 너무 휘둘리다가 야, 나 이제 어지러워 못하겠어 하고 그냥 그 놀이기구에서 내린 거거든요. 두 분의 재회 가능성은 없진 않습니다. 분명히 재회가 가능하지만 저는 두 분이 과연 정말 다시 만났을 때 다시 이제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두 분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거든요. 사실 저는 이번 분이 남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날 때, 두 분이 연애를 하면서 누가 야 니네는 왜 그렇게 만나? 왜 그렇게 해? 라는 말을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 말들에 휘둘릴 필요는 절대 없거든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연애하는 모습을 남이 뭐라 잣대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일 뿐이니까요. 근데 이번 분은 약간 그런 모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 남들이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좀 중요하신 분이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거나 지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사실 재회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상대도 똑같이 이번 분처럼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 타인의 말, 타인의 뭔가 그 사람들에게 남는 우리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사실 전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번 분은 아니거든요. 그냥 온전히 우리 둘만 생각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 모습이랑 지금 이번 분의 모습이랑 정반대잖아요. 이 두 분이 만나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헤어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분의 그런 흐름을 한번 보고 재회가 가능할지 하반기 흐름이에요. 그래서 뭔가 뭐 재회가 된다 안 된다라는 말보다는 재회의 가능성만을 보는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반기 두 분은 어떻게 될지 흐름이고요. 이게 가능성 카드입니다. 되게 이번 분은 굉장히 계획적이신 분 같으면서도 굉장히 즉흥적인 분이시네요. 되게 신기한 게 1번 분이랑 카드가 조금 비슷하게 나왔어요. 사실 리딩의 느낌도 1번 분이랑 조금 비슷하기는 하지만 두 분은 아까 제가 즉흥적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분이 너무 즉흥적으로 단순히 나 너 없으면 안 돼 라는 이야기로 난 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분에게 다가간다면 과거와 별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뭔가 내가 맞춰주지 못하는 것들,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상대가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 상대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결국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결국엔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감당하거나 끌어안아 주거나 이끌어가거나 이끌려갈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엔 또다시 관계를 한번 끝낼 것 같거든요. 재회의 가능성 카드만 봐도 그래요. 재회의 가능성인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인데 제 카드에서 하는 말은 진짜 정말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서로가 같이 쌓아 올리는 관계가 아닌 이상 재회의 가능성이 과연 있을런지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2번 분에게 던집니다. 아까 제가 1번 분들에겐 그런 걸 물어봤어요. 사람이냐 사랑이냐. 근데 저는 2번 분에게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둘이냐 혹은 타인의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속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냐. 두 분이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건 정말 둘만 보고 둘만의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둘만의 모습을 쌓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재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어떻게 볼 건지, 누군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건지, 혹은
타인의 시선에서 비춘 우리는 과연 옳은 모습인지 좋은 모습인지 나쁜 모습인지 괜찮은 모습인지 이런 걸 생각을 하실 거라면 저는 제외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거는 이번 분도 갉아먹는 짓이고 이번 분의 상대분도 이번 분이 본의 아니게 부렁으로 수렁으로 밀어넣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계에서 누군가의 생각이나 누군가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저 대신 연애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내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네 예쁘게 사귄다 라는 한마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쁘게 사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쁘게 사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쁘게 사귈 수 있는 건 상대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 정말로 너와 나밖에 없는, 그렇다고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연애 기준과 우리의 연애 방식과 우리가 사귀는 모습들을 모두 타인에게 맞추어 버린다면, 타인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게 정말 둘만의 연애일까요? 2대 다수의 연애일까요? 저는 이번 분이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생각과 타인으로 비롯된 모든 것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신다면 재회보다는 조금 혼자인 시간을 즐기시다가 새로운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리딩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재회 리딩이라는 게 사실 좀 그래요. 언제나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무겁지만 이 모든 것은 제너럴 리딩일 뿐입니다. 1대 다수의 리딩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제가 했던 말들 중에서 이건 맞는 것 같아 라는 말들만 쏙쏙 뽑아서 그것만 골라 가져가신 뒤에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제 리딩을 맹신해서 정말로 제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리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너럴 리딩입니다. 누군가 볼 때, 누군가 들을 때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틀릴 수밖에 없는 1대 다수의 부정확한 리딩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베이지색 돌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왜일까요?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재회 한번 실패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3번 분이 재회를 한번 바랬다가 어그러지고 다시 한번 뭔가 바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지금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과거의 흐름을 보면 정말 예쁘게 만나다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1번 분들이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유야무야 이별을 맞이하셨을 것 같아요. 이별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서로가 합의된 이별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이별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상대가 3번 분에게 조금 이별의 제스처, 이별의 시그널은 계속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돌아보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우리가 더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말로 조금 정말 이별을 밀어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3번 분은 정말 덩그러니 남아버린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의 카드를 보면요, 본인이 중심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머리에 힘을 딱 주고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 아니라 명확하게 나의 뜻을 전해야만 한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고 싶지 않다.
나는 현재를 살아가고 싶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본인의 갈피는 사실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별을 먼저 통보를 했든 본인이 먼저 이별을 바라는 뉘앙스를 주었든 어떤 그런 모습이던 간에 좀 뭔가 본인이 아직 3번분에 대한 마음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다라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3번분이 많이 답답하지 않을까 싶은 게, 이 과거의 모습, 정말 좋았던 모습을 얘기를 하면 이 상대방은 아마 그걸 떠올리기만 해도 아, 그때 너무 좋았었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좀 아련하고 애틋하거든요. 아직 좀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본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본인이 좋고 싫은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재회는 하고 싶지 않아. 이유? 없어. 그냥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근데 막상 3번분과 지냈던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 그래도 재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갈팡질팡하니까 3번분이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한 3번분 카드를 보면 제가 아까 한번 재회를 시도했던 것 같은데 라는 이유가 조금 다가와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먼저 다가갔을 거예요. 굉장히 느리지만 혹은 더디지만 어느 정도 표현을 하면서 상대에게 다가가고 상대에게 뭔가 표현하고 드러내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약간 본인의 애정을 아직 다 하지 않은, 아직 다 0으로 돌아가지 못한 본인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필하셨을 거예요. 표현하셨을 거고, 지금도 충분히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연락이 끊기지 않았든 연락이 끊겼지만 어딘가에 계속해서 뭔가 재회를 바라는 말을, 글을 올리든 그런 뉘앙스의 뭐 SNS 게시글을 올리든 계속해서 그런 재회를 원한다는 뭔가를, 본인의 마음을 피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두 분의 재회 가능성, 재회가 될까에 대한 상황을 본다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말을 하자면, 좀 3번분이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본인의 감정은 무한대가 아니고, 본인의 감정은 언제나 샘솟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재회를 한다고 해서 이 상대방을 언제까지고 좋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이 닿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명확하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너무 내 마음은 한결같을 거야. 절대로 너를 저버리는 일은 없을 거야 라는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게 본인의 만족감을 위해서 아직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만족감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피력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알 거예요. 이 재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난 너 아직도 많이 좋아해, 사랑해, 돌아와, 다시 만나자 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자기를 조금 더 가두는, 틀에 가두고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도록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3번 분들에게도 1번 분들과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내 욕심일까요? 나를 위한 사랑일까요? 상대방을 위한 사랑일까요? 저는 오히려 3번 분이 이 좋았던 때의 모습에서 본인의 모습을 조금 더 좀 중요하게 혹은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3번 분들의 흐름을 조금 더 빨리 보고 싶어요. 이것저것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것 같은 게, 그냥 정말로 3번 분은 본인이 좀 그 상대에게 대시하고 상대에게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어필하는 본인의 모습에 좀 취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재회 가능성, 그러니까 흐름, 이건 이번 하반기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건 재회가 가능할지, 재회 가능성. 제가 볼 때 3번 분은요, 본인의 욕심이 되게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는 게, 내가 이 사람을 무조건 가져야 돼, 이 사람이 무조건 내 인연이야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손에서 떠나가는 게 싫으신 것 같거든요. 욕심이 좀 많은 분들, 관계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욕심과 미련과 이런 게 너무 강해서 이 사람이 나를 떠났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끝내고 내가 욕심이 다해야 끝나는 관계지, 상대가 욕심이 다하고 상대가 끝낸다고 해서 끝날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반기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분이 아무리 저돌적으로 좀 뭔가 마음먹은 그 즉시 상대에게 다가간다고 해도 저는 3번 분이 바라는 게 단순히 그 상대방과의 접점, 재회가 아니라 본인이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런 말씀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지금 상대방이 없는 이 순간이 너무 허전하고 외로운 게 본인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본인이 가질 수 없는 것들,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들에 좌절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재회 가능성을 보는 것도 사실 가능성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울타리 안에 다시 들여놓을 생각이라면 가능하지만 그 울타리가 과연 애정일까요? 내 울타리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너 됐어 라는 건데, 그 울타리 바깥으로 스스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사모분이 내쫓아야 됐어, 너 이제 들어오지 마 되는 거거든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다시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내가 내쫓은 게 아닌데 스스로 나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3번 분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사람과 재회를 바라는 모습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에게서 내가 다 채우지 못한 나의 욕심을 위해서인지, 그 어떤 쪽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상대가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거나, 혹은 3번 분이 뭔가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할 것 같다, 또 한 번 이런 반복이 이어질 것 같다, 혹은 야, 내 욕심 안 채우고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재회를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제 리딩이 조금 다소 날카롭게 들릴 수도 있고 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리딩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물론 타로로 사람을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최대한 다정하게 리딩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재회를 바란다? 그건 언젠가 3번 분도 상처를 받고 상대방도 다시 한번 상처를 받는 일이 될 거예요. 나의 욕심은 왜 이렇게 큰가? 왜 내 욕심은 이렇게 커서 내가 바라는 건 왜 이렇게 항상 높고 멀어서 나는 왜 이렇게 채워지지 못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자괴감이 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때는 그 자괴감을 다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실 건가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회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연애를 할 때 뭘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지, 본인이 상대를 통해서 채워야 할 것들이 과연 내가 바라는 욕심이고 내가 바라는 생각일 뿐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재회를 먼저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3번 분이 사람을 만나는 방식, 사람을 만날 때 생각하는 나의 그런 사고방식,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도 더 중심을 지켜야 된다. 나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싫은 건 아닌데 감정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내가 돌아가도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그거 같거든요. 본인이 다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스스로를 뭔가 이렇게 가두어두고 내가 어디론가 도망가지도 못하도록 계속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나를 채워줘야 돼 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신 다음에
그 뒤에 새로운 사람과 더 행복한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회 가능성이 좀 현저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너무 저답지 않게 좀 직설적인 리딩을 해드린 것 같은데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너럴 리딩일 뿐입니다. 정확한 리딩은 1대1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받아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이거는 1대 다수의 리딩이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맞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맞다고 해서 그게 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카드 파란색 돌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좀 오늘 리딩이 저는 재회분과 잘 맞지 않는 걸까요? 리딩이 뭔가 평소와 좀 다르게 날카롭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카드를 읽는 사람일 뿐인걸.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카드.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재회 직전 아닌가요? 재회 직전처럼 보이는데 이게 두 분이 헤어질 때 이제 흐름 카드를 보면요, 두 분은 헤어질 때 진짜 서로 붙잡고 아니야 거절하고 다시 붙잡아도 보고 되게 여러 가지 방향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별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별을 하신 뒤에 바로 직후에는 조금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안 그랬다는 게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차라리 속이 시원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지긋지긋한 거 끝났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좀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관계였을 수도 있거든요. 많은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경우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헤어질 때 두 분 문제로 헤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뭔가 내 환경적인 문제, 내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지기 싫어, 헤어지자, 내가 놔줘야 될 것 같아, 아니야 너 놓지 마, 이런 관계 과정들을 통해서 이별을 겪은 게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사람과의 시간보다 내가 해야 될 일에 조금 더 치중해야 돼. 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해 라는 마음으로 이별을 좀 받아들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상대방 분을 보면 본인은 조금 아마 이 이별을 하고 난 뒤에도 본인이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드러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 이유가 이 상대방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를 하려면 자기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고 다시 4번 분들과 재회를 했을 때 괜찮을 수 있는 시기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조금 살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조금 이분이 생각했던 딱 그 시기 같아요. 재회의 시기. 이제 내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됐고 주변도 어느 정도 잠잠해졌고 나 이제 다시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시기예요. 그럼 사실 여기서 4번 분이 난 아닌데? 라고 하면은 끝나는 건데 4번 분도 이 재회의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 자체가 이분이 만약에 손을 내민다면 4번 분은 그 손을 잡을 의향이 있어요. 하지만 4번 분이 먼저 손을 내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재회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재회의 마음도 충분히 있고 이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똑같이 나처럼 상대에게 욕심을 내줄까? 나에게 욕심을 내줄까? 과연 우리의 관계를 다시 맞붙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조금 있고요. 본인의 욕심을 다 티내고 나면 오히려 상대가 도망가지 않을까, 또다시 상황이 불가피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좀 그냥 너 편할 때 돌아와 괜찮아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지금 빨리 돌아와, 당장 돌아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끝자락에 와서 이런 카드가 와서 너무 기쁩니다. 두 분 정말 재회를 이미 목전에 두신 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상황을 조금 살펴보고 있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야 두 분의 상황이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재회 직전에 딱 왔기 때문에
그 재회 직전에 왔다는 건 상대방도 4번 분도 어느 정도 둘을 괴롭히는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재회를 한다고 하면 그 재회의 과정은 굉장히 빠를 거예요. 약간 기다렸다는 듯이 두 분이서 손을 잡고 다시 연인의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두 분 다 확실하게 마음을 먹어야겠죠. 굳게 이게 좀 결심을 한 상태에서 서로에게 달려가는 일만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상황을 살피면서 언제든지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두 분은 또 한번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두 분 다 멘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막 흔들면 그 주변에 휩쓸리느라 내 멘탈이 다 나가요. 근데 멘탈이 다 나가버리면 지금 내 옆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힘든 상황 때문에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연애를 할 힘도 없고, 이 사람에게 기댈 힘도 없고, 이 사람이 나에게 기대는 순간 나도 똑같이 무너져 버려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이 상대방까지 책임져야 돼? 야, 나 이거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멘탈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재회를 하게 됐을 때 과연 두 분이 다시 예쁘게 만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의문인데, 그러면은 이번 하반기 재회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두 분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카드로 볼게요. 재회 가능성도 사실 보는데, 저는 4번 분들은 이미 재회 목전에 왔기 때문에 재회의 가능성보다는 재회를 했을 때 조심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 흐름이에요. 하반기 흐름이고, 이게 주의해야 할 점, 두 분이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생각을 좀 더 해봐야 할까. 그러네요. 두 분 되게 멘탈이 약해요. 멘탈을 키우세요. 자, 두 분 하반기에 재회를 하게 된다면요, 또다시 본인의 책임감, 본인이 떠맡고 있는 일들에 대한 중압감,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더 허탈함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어요. 원래 연말은 어떤 직종이든 가장 바쁘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심지어 두 분 중에 한 분이든 두 분 다이든 연말에 뭔가 일 쪽으로 내가 결단을 내리고 조금 더 승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환경이 바빠져도 만족스러운 상황에 처하지만 정작 내가 정말 다시 만난 이 옆 사람을 다시 챙길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땐 워라밸이라고 하죠. 일과 사랑, 그 모든 밸런스를 확실하게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일과 나의 인생에 대한 밸런스를 확실히 잡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이 재회가 이루어지더라도 두 분의 사랑이 좀 편안하게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뭐를 주의해야 되냐?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힘들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모두 다 기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한마디만으로도 괜찮아, 오늘 수고했어,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어? 라고 물어주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사실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남들한테 사실 내가 나 오늘 힘들었어, 나 오늘 힘들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아파, 슬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걸 다 떠안아줘, 책임져줘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순간에 한마디 위로로 내가 조금 일어설 수 있는 어느 정도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연인이라고 다를 바 없어요. 연인이라는 건 보통 사람들의 관계보다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것 뿐이지, 사람 대 사람, 맨투맨 관계는 똑같습니다. 이런 감정의 표현을 했을 때, 혹은 이런 감정의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너무 소심하게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껴안아 주세요. 끌어안아 주세요. 말을 할 만큼 내가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 그냥 끌어안아 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떠나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두 분은 확실하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일에 치여서 혹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너무 고돼서 이 사람을 떠나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은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회가 된다면 내가 일 때문에 힘든 부분을 위로받고 싶어. 네가 일 때문에 힘든 부분도 내가 위로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혹은 네가 네 상황에 너무 치여서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힘이 돼줄게. 대신 너도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플 때 나에게 위로가 되어줘 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부상조가 돼야 되고 플러스가 돼야 되는 만남이 정말 연애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회피하고 뭔가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연애 못해 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스스로에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연애 못해 라고 하는 건 나 스스로에게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나한테 주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더불어 살지 못하고 나 혼자만 살아야 된다. 나 혼자만 할 수 있어.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라는 생각인데,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어우러지는, 누군가에게 녹아드는, 또 누군가가 나에게 녹아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안아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건네고 위로를 받고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내가 이 상대와 함께 겪고 상대와 함께 이겨낼 수 있고 상대와 함께 뭔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언젠가의 추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서로 있어서, 네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참 잘 버틸 수 있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일까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머문다. 되게 행복한 일 아닐까요? 모두가 바라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두 분은 감정적으로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상황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별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두 분이 헤어질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난다고 하시면 더 힘들어하지 마시고,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너무 힘들 땐 서로 기대세요. 그거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것만 뭔가 두 분이서 타협이 잘 된다고 한다면 이 재회도 문제없이 될 것 같고, 재회 이후의 흐름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과 생활, 일과 사랑의 밸런스도 분명 지켜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좀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리딩이 나와서 저는 무척 기쁩니다. 지금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제 리딩을 듣고 똑같이 기분이 좋아지셨기를, 조금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재회 가능성에 있어서 조금 더 제가 긍정적인 제가 해드린 이런 이야기로 긍정적인 마음이 되셨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건 제너럴 리딩이에요. 1대1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혹시라도 자세한 세심한 리딩을 바라신다면, 조금 더 꼼꼼한 리딩을 바라신다면 1대1 오픈 채팅 혹은 인스타 DM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관에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도 말이 아닌데 좀 화법에도 어휘력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리딩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진짜 목소리가 좀 많이 갔네요. 네 번째 카드 리딩을 하고 나니까 따지고 보면 아까 잘린 것까지 생각하면 6번을 했죠. 6번 리딩을 하고 나니까 야, 나 오늘 목 많이 갔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사실 지금 이 뒷이야기를 찍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재회운이랑 안 맞나봐요. 제네럴 리딩이니까 뽑힌 카드가 그랬겠거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좀 직설적인 리딩, 너무 좀 현실적인 리딩을 해드려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리면 좋은데, 또 사실 저는 희망 고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직설적인 리딩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재회를 바라는 분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오히려 전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너무 직설적인 리딩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않으셨을까 이런 걱정은 하고 있어요. 만약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상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제 마음 아시죠? 요즘 일정이 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 찍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어제 인천 퀴어 문화축제에서 부스를 진행했고요. 14일에는 이쪽 술집, 레즈 술집인 퍼즈에서 대면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9일에는 어스에서 똑같이 이쪽 술집, 레즈 술집인 어스에서 대면타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2일에는 사만다 파티라고 해서 독립 잡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좋은 기회로 그쪽에서 대면타로 리딩을 진행하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거는 퀴어들 그리고 논 퀴어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파티라고 해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사만다 계정 제 인스타를 타고 오시면 아마 제가 태그해 놓은 게시물이 있을 거예요. 한번 계정 확인해 보시고 파티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일 퍼즐, 19일 어스 모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사실 제가 어떤 영상을 찍어야 하는지 매일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정운이 아니라 금전운이나 사업운 이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찍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애정운을 더 찍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 꼭 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인스타 DM 혹은 인스타 게시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물 간, 맛이 간 빈즈의 목소리로 리딩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모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행복하고 기쁘고 알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대면타로 혹은 온라인 상담 혹은 또 다른 다음 유튜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